네, 제가 2년 전부터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무조건 맞다죠. 11년도, 12년도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의 40에서 50%가 다 마이너스 피해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데 네.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왜 그럴까요? 왜 마피가 터질까요? 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면 반고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반고정. 네, 반고 길건우입니다. 유일하게 네. 두 번째 나온 아, 제가요? 게스트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다른 거 말고 예, 이제 예. 저희가 항상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집값 얘기부터 한번 해볼 건데 네, 네. 최근에 사실은 서울 집값이 좀 회복은 빨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초반 들어오면서 이 상황인데 이렇게 빨리 회복한다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다가 최근에 보니까 다시 적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 대비하면 지금 뭐 수억 원씩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부동산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네, 일단 비싸다. 비싸서.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 비싼 거냐면 어. 살려는 수요자들이 다가서기에 비싸다. 그럼 당연히 다가서기에. 덜 사겠죠. 우리가 수요공급 네. 법칙에서 아시겠지만 네. 하나의 변수가 네, 가격이잖아요. 맞습니다. 수요가 늘면 네. 가격이 오르고 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네. 변수를 갖다 상수를 네, 네. 이쪽에 두는데 맞아요. 역으로 변수를 가격을 두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수요는 완전히 없어지죠. 공급의 의미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제학 이론을 접하실 때 네. 하나만 보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값이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볼 게 작년에 뭐 역대 최저 거래량 하반기에 좀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다가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회복을 했죠. 네. 근데 급격하게 회복한 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나 가이드를 네.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 네. 예를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달에 월 아파트 거래량이요 평균 2006년부터 한 18년간 통계를 네. 평균해 보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가지고 거래량이 한 6,100건 수준이에요. 한 달에 6,100건이 네. 넘어서 뭐 7,000, 8,000, 9,000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영락 없이 상승이고 폭등까지 일어나요. 네, 네. 네. 3,000 이하로 떨어지면 하향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상반기죠. 9월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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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네, 주신 대로 그때까지 거래량이 막 늘어난다고 기사 많이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많이 늘어났다고. 작년에 비하면 네. 많이 늘어간 수치가 네. 4,000건을 못 넘고 다 3,000대예요. 그러면 네. 예년의 평균의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자그마치 약 50조, 네. 특례보금자리론이 39조 6천억, 네.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버해서 자금이 나갔어요. 41조가 맞아요. 나갔어요. 그리고 50년 주담대가 8월 달에 7월 5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한 8조, 9조 정도 나갔어요. 그럼 한 5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이제 대출의 금리도 좀 저렴하니까 잠재 수요로 계시던 이제 2030, 40 분들이 확 따라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게 뭐냐면 2009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대책을 던지고 나서 거래량이 한 1,000대, 2,000대였다가 네. 5,000, 6,000, 9,000까지 갑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3,000대. 3,000대에서 3,800 갔다가 꺾였거든요. 말씀드린 8월부터. 그럼 우리가 느낄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숫자가 네. 138만 채였어요. 138만 채. 네네. 그럼 지금은 170만 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물량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비중을 한다라면 그때가 8,000, 9,000건 찍어가지고 회복이 됐다라면 지금 한 10,000건이 넘어야 정상적인 회복인데 주식시장에서 말하면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가격 상승은 결국은 꺾이잖아요. 그럼 되돌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더블딥이나 데드캣 바운스, 네, 네, 네. 저는 그걸 뭐 연초부터 네.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특례보금자리론 49조 6천억이니까 네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5억짜리 집을 하면 집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 전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네. 6개월, 7개월 가겠다고 봤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50년 주담대가 7월에 네. 딱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한 2개월 더 간 거예요. 그래요. 8, 9월까지는 그래서 저는 연장이 된 맞아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봄부터 네. 7월이면 내릴 겁니다 그랬는데 7월에 그쵸, 특례 나왔습니다. 말고 주담대가 한번 나오니까 네. 다시 한번 또 올랐죠.
그럼 그거 또 계산을 해보니까 정부도 물론 스탠스를 바꿨고 아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추석 이후에는 꺾이겠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주택자분들이 볼 때는 슬픈 얘기고 무주택자분들이 볼 때는 좋은 얘기지만 네네네. 이게 또 맞은 거죠. 맞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사실 기분이 묘해요. 맞춰도 묘해요. 네, 슬프죠. 슬픈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자연적인 경제 상황과 수요에 의해서 주택 된게 가격이 아니라. 돼야지 국민들이 안 피곤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뭐 매수를 하시는 분이든 네. 투자하신 분들은 매도 타임을 잘 못 잡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사실 분들은 이게 살려다가 놓쳐니까 올라가니까 또 언제 사지 이런다 또 못 잡고. 또 내린단 말이에요. 어. 그럼 또 급해가지고 바로 살 수도 있는데 더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막 혼동스러워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이게 가격이 너무 우리가 평균의 어떤 정상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럼 네. 이제 거래량이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평균 수준인데 6천 정도. 거기에 어떤 폭에서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못 받친다. 그래서 결론은 근데 내년에 또 신세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돈 계산을 해보면은 29조 6천억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한 네. 30에서 50% 많으면 네. 그러니까 40%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그럼 9개월이니까 네. 아 4개월 정도는 또 반등의 힘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시고 그럼 그 뒤는 또 다시 되돌림이거나. 되돌림이 시작될 텐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정부가 또 던질 수도 있잖아요. 악발 떨어질 만한 근데 거 중요한 따로 건 이제 아실 게 뭐냐면 그동안은 여러 가지 대부분의 핵심 구매 연령층에 대한 대출이었지만 이번에 신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대다수에 대해서 하려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안 하겠다고 스탠스를 바꿨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고등학생 대출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대학생이나 해줄까요? 그게 사회적으로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네. 아 그러면 더 이상 대출을 확대하기에는 정부도 부담이 있겠구나라고 일단 보시고 시장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개인들이 단편적인 뉴스만 생각하면 야 요즘에 사람들 많이 산다던데 라고만 하면 나도 사야 되나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평균 거래량 한 6천 건 정도가 매월 거래가 되는데 그 이상이면은 예를 들면 아까 한 9천 건 정도 되면 뭐 6천, 7천만 돼도 상승 기류죠. 예, 상승 예. 기류고 그 아래 정도면은 그래도 약간 하향으로 아직까지는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기본 수치로 조금 생각하고 네.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계열 효과니까 네네네. 이제 뭐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거래량 수가 있는데 네. 다음 달을 말씀드릴게요. 11월도 만약에 또 3천이 못 넘었어요. 그러면 평균의 3분의 1? 그럼 비싸다는 얘기가 맞나? 기다릴 수 있는 심리가 더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봄에 또 다시 신생아 때문에 약간 대책이 뜨면 나오면 뒤에 어떻게 될지를 스스로 이제 잘 판단하셔야죠. 특히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죠. 네네. 자기 계시는 지역에 네.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반등의 힘을 더 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럼 반등해봤자 입주 물량 소화하기도 바쁠 수도 있죠. 그렇게 접하시면 기존 주택 시장에 접하실 때는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근데 더 빠진다는데. 네, 뭐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현재보다 한 30%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전망치에 대해서는 맞냐 틀리냐? 네, 제가 2년 전부터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무조건 맞다죠. 맞다. 맞다의 개념은 네. 무조건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논리는 맞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맞다는 거 아니에요? 네, 90% 그런데 이상이면? 이제 변수라는 네. 게 항상 뭐냐면 네. 정부가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지 마시고 네네, 괜찮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대통령이나 이 위에 네. 기득권 분들이 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난 이민 가면 되지 하고 돈 풉니다. 남미에서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대한민국은 뭐 선진국이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네. 그래도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잖아요. 네. 자영업자는 죽고 국민은 죽는데 건설사 살리려고 이렇게 돈을 퍼부냐. 그런 얘기 많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맞는 게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요. 네. 건설사가 우리 1990년대부터 네. 2000년대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는 한 20%였고요. 네네. 적어도 한 15%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걸 충분히 활용했는데 네. 그 뒤로 아시겠죠? 뭐 한류부터 해가지고 우리 다변화됐잖아요. 다른 애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 다른 부분들이. 네네. 그래서 지금은 5.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심한 말씀드리면 건설사 다 망해도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비중이 이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5%밖에 안 되니까 IMF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것도 다 망하라고 해도 안 망하죠. 왜? 그쵸. 당연히 지을 분들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일본도 네. 지금 막
그 1990년대 때 아파트 포함해서 다 한 180만 채 정도 공급을 했어요. 네. 지금 80만 채 하거든요. 그럼 그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줄었겠죠. 비중에 맞춰서. 많이 줄었겠죠. 우리도 그 수준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30% 내린다라는 그 개념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선진국 네. 그동안에 뭐 주택 가격의 데이터나 이런 걸 네. 다 종합해 보면 네.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이제 소득 대비 중위소득 대비 중위주택 가격의 비중인데 배율이죠. 그게 보통 한 10에서 12선이 안정적이에요. 10에서 12선이요. 12. 네. 원희룡 네.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발표할 네.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에 가까워서 뭐 40% 이상 내릴 거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중위 가격 이 대비해서 수치가 12 정도 가야 된다.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그거 계산하면 40%예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20에서 40%를 빼야지 12 정도로 네,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40%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니까 일간지에서 썼죠. 40% 떨어질 수 있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다. 오. 그러니까 아니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심리가 갑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정부 또 입장에서. 욕먹으니까. 교보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백강진 연구 수석연구원이라고 네. 조금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네. 뽑았어요. 네, 네, 네. 그분도 거의 비슷해요. 최고점 네. 대비 50%, 네. 현재 가격 수준,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네. 대비 30%의 하락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거가 뭐냐면은 말씀드린 PIR 지수도 있고요. 네. 나머지 부담 지수라는 게 있어요. 뭐 HAI라고 그러는데요. 부담 지수. 네, 하우징 어포더블 인덱스라고 네. 하는데 그게 높아요. 서울같이 너무 높고 다른 데도 높아요. 3040들은 잘 모르시지만 네. 노무현 정부 때 그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미친 집값이라고 했어요. 그때 뭐 보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2009년 미친 집값 치면 엄청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수치가 161을 찍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수치가 100이면은 소득의 한 25% 30% 정도를 대출 벌금 상한인데 네. 160이면 한 40%가 넘는 거예요. 부담돼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근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2021년 꼭지 이때 있잖아요. 네네. 이때는 54%였습니다. 54%.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크게 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때 수치가 160이고, 꼭지점 때가 214 찍었거든요. 네, 네, 네. 지금 내려와서 한 190이나 185 돼요. 계산을 해보면 이게 3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무조건 저는 맞다 99.9%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 변수는 이제 인위적인 조작 정책 있잖아요. 공개 조작 정책. 그쵸. 대출을 확대한다거나 네. 뭐 공급하는 물량을 갑자기 안 한다거나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요인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지. 선진국이니까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막 하진 않겠죠. 부동산 갖고 이렇게 네. 뭐 하진 않겠죠. 장난질은 안 국민들이 하겠죠. 네. 그렇게 직설적으로 저희 얘기하시면 원래 직설적인 거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장난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장난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예. 지금 집값이 이제 결론은 이제 한 30%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네, 조정될 가능성이 많죠.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따진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사람들은 네. 그 30%를 저희가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만 야 여기 몇 프로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10% 남았어 기다려야지. 요거보다는 네, 네. 그냥 시기상 네. 야 언제까지 떨어지냐. 내년 봄에 조금 오른 다음에 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네. 어떤 뭐 장난 이런 분위기에 조금 네. 그 왜곡된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다만 이제 연착륙에 도움되는 거는 해줘야겠죠. 정착륙은 좀 위험하니까. 맞아요. 그걸 가정하면 제가 볼 때는 2, 3년 동안 계속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2, 3년 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 경쟁률 좋잖아요. 청약. 맞아요. 이 청약 경쟁률 좋은데 아시겠지만 중도금 대출 이자가 한 6, 7% 돼요. 네. 그 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 대신에 중도금 대출 이자는 손을 안 대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아시게 네. 그럼 중도금 대출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더 후발주자들이면 네. 일단 진입했으면 더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살 분들은 앞으로 선택의 폭이 한 번 더 있고. 맞아요. 근데 그건 손을 안 대죠. 뉴스에도 잘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 사는 분들 담보 대출을 0.5% 낮췄다고 또 언론이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며칠 네. 전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냉정해 봐야 되겠죠. 은행들은 그러면 그거를 왜 그걸 받아들일까? 조달 금리가 4%인데 대출을 4.5%에? 뭐 먹고 살지? 좀 이상하잖아요. 정부가 좀 압박을 넣는 거니까 나는 무주택자니까 좋아. 그래 낮춰주면 이렇게 하고 단순히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래봤자 들어갔을 때 중도금 대출 6, 7% 무니까 은행은 거기서 이거를 버는 거를 상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를 두는데 우리는
한쪽만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게 오판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왜 얘기를 드리냐. 네. 중도금대출 이자를 그렇게 물고 네. 그러면서 2, 3년 뒤에 입주할 거 생각하고 네. 실거주자는 입주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또 요새 전매 제한 풀어졌으니까 또 투자 관점 있는 분들은 그때 팔라고. 파실 분도 있잖아요. 그거죠. 그럼 이제 2009년 데자뷰를 말씀드리면 그때도 분위기가 똑같았어요. 네. 글로벌 터지고 나서 네. 2009년 2월 4일 날 네. 대대적인 대책이 지금 진 대책하고 한 95% 똑같아요. 한두 개 쏟아냈죠. 빼고 네. 예. 분양권 전매 폐지부터 해서 네, 뭐 네, 양도세 완화 다 네.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 던진 건 똑같아요. 거의. 네. 하니까 시장이 살아나죠. 네. 살아나니까 청약금리율이 다시 올라가요. 그때도. 그리고 2년 뒤나 3년 뒤 입주하겠죠. 1년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2년 뒤, 3년 뒤가 언제예요? 2009 더하기 2하면 11년도잖아요. 11년도, 12년도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의 40에서 50%가 다 마이너스 피해요. 마피가 이거는 또 팩트입니다. 팩트. 마피가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데 네.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왜 마피가 터질까요? 시장이 네. 버텨줄 것 같지만 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영끌 완은 있었잖아요. 네. 저는 요번에 막 붙은 걸 영끌 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도 영끌 트 붙은 게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30대 약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못 붙은 거예요. 만약에 저렴했더라면 더 붙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수요가 지금 이렇게 땡겨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뒤에 집을 살 사람이야. 근데 영끌 완 때 못 샀어. 네. 못 샀으니까 그때 막 뭐 들어가야지. 벼락거지 같은 이런 치사한 얘기 들으면서 입고 있는데 돈은 더 많아 사실. 왜 네. 자산가들이 뭐 갭 투자한 것들 보면 10% 자본금인 게 많잖아요. 그럼 5억 갖고 뭐 5억짜리 5개 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25억이잖아요. 자산가는 25억인데 자본금은 5억이야. 근데 이분은 9억이 있어. 네. 전세 살아. 네. 누가 더 부자예요? 이분이 더 부자죠. 그쵸.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요번에 따라 붙었을 거라고요. 영끌 타임을 투에. 놓쳤을 때 요 상반기에.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들은 뭐예요? 돈을 좀 모아야지 뭐 3억이고 5억이 계속 들어갈 분들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수요의 공백의 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요 수요가 공백의 이동. 매년 정상적으로 뭐 네. 거래가 있잖아요. 네네. 매년 뭐 80만에서 100만 건 거래되면 네네네네. 이거에 맞추면 그 지역마다 거래량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 수요들이 정상적인 시장화에서 소득이 이제 쌓이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금리랑 맞으면 들어오고 들어가는 그 수요량이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시기를 개념에서 볼 때 미리 훅 땡겼잖아요. 네. 그럼 B잖아요. 네. 뒤에 따라올 분들이 네. 3년 뒤에 살 분들이 지금 산 거잖아요. 네. 그럼 3년 뒤에 살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이 3년 뒤니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타임이 이제 2, 3년 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그 마피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얘기하시는 2, 3년 뒤에 공급이 부족해서 네. 주택가가 오른다? 네. 그건 제가 볼 때 썰입니다. 수요가 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도 부족했는데 3년 동안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고 가격이 내려와 주면 어떻게 돼요? 네. 나는 벌어가니까 어느 시점 네. 만나겠죠. 네.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정상적인 시장으로 완만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한 정상적인 상승률이 나오겠죠. 그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봐야 그때는 이제 되겠네요. 그때가 이제 다시 투자하시는 분이든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이든 네. 완전 최적기지만 그때를 매일 기다릴 수 없으시니까 네네. 뭐 자기 소득 대비 충분히 감당하다 하면 언제든지 사셔도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30%더 빠질 거다라는 게 그냥 무슨 이유야라는 게 이제 조금 궁금해하셨을 네, 분들이 네, 많은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조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제 들고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제가 듣기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치도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부 끝내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